안녕하세요. 그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부동산과 예금 상품 투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의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캄보디아의 부동산 취득과 예금이 과연 안전한지,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8%대 고금리 예금 상품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캄보디아의 부동산 제도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 및 투자 전망,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도와 예금 계좌 개설 방법 등의 문의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내국인 거주자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한 애완관리법 제도를 해설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산울TV는 부동산과 세금 정보, 캄보디아 투자 정보와 동남아 여행, 이민, 은퇴생활 정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채널로서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퇴직 후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4년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도인 프놈펜에서 프놈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 투어 에이전시, 캄보디아 내 외국 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 등 컨설팅업 등을 병행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 먼저 캄보디아의 국가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식 명칭은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더 캄보디아가 되겠고요. 수도는 프놈펜으로서 인구 약 200에서 250만 정도가 살고 있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을 하여 건설 현장이 눈에 띄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80%가 되겠고요. 정치 형태는 이펀 군주제로서 국왕과 총리가 있으며 현 총리인 훈센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시엠립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앙코르와트에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현재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을 위해서는 주재국 대사관이나 입국 시 공안 등에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입국 비자와 관련된 비자 종류와 캄보디아 유명 관광지 등은 화면상의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가별 투자국별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교민 수는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신한, 우리, 전북, 농협 등 많은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한캄 FTA 협정이 지난 2월 3일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K지급 결제, 즉 국가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었고요.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한캄 우호의 다리가 프놈펜과 깐달주를 잇는 메콩강에 최초로 건설될 예정으로 합의가 이미 진행이 되었으며 많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매우 많고 외국인 중에서는 캄보디아인들이 한국인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여담 한마디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 시내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국적을 묻길래 한국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선뜻 아파트를 렌트를 해주었고 또 짧은 기간에 눈부신 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K-팝과 문화 콘텐츠의 영향 등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7% 내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 화폐로 달러화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애완 규대가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현재 약 40여 개의 특별 경제 구역을 개발 중에 있으며 많은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 가격 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높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진출과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캄보디아도 역시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토지 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지 지분이 없는 2층 이상의 콘도나 아파트는 개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방법은 현지인 지분 51%와 외국인 지분 49%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캄보디아 정부가 인가한 부동산 신탁 회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안전성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취득 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추후에 현지인의 변심 등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부동산 명의신탁회사를 통한 구입 방법인데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보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99%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결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제일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회사를 통한 부동산 구입은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겠으나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다소 발생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율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는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매각 차액의 20%의 법인세가 발생이 되겠고요. 취득세 4%, 기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매년 0.1%씩 납부를 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매도자가 부담을 합니다만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2 내지 3%를 지불을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공인중개사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동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시민처럼 똑같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기와와 혼인, 투자 또는 캄보디아 정부에 미화 25만 불 이상을 기부를 한다거나 캄보디아 국적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경우에 가능하겠는데요. 결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한 다음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해외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서 유망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추로이 창바 지역이나 한국, 캄보디아의 한캄 우오우 다리가 메콩강에 건설 예정인 칸달주 아레이크샷 지역, 또는 2023년 완공 예정인 프놈펜 신공항 주변 따끄마우와 벙츠러웅호 주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캄보디아 경제특별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겠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프놈펜 신공항이 들어서는 타크마우 벙츠렁호 주변과 초대형 쇼핑센터 이온3가 현재 건설 중으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민차이지구 차강리 코민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완공 입주 예정일은 2023년이며 시공사는 한국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밀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프놈펜 시내의 가장 핫한 투자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우리은행이 100% 출자한 캄보디아 현지법인 WB 파이낸스의 정기 예금 금리 8.25%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금융권의 은행 예금 금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은행이 100% 출자한 WB 파이낸스의 연간 정기적금 금리는 8.25%를 제시를 하고 있으며 수시 입출금 예금은 3%, 또 국민은행이 출자한 프라삭 파이낸스 연간 예금 이율 또한 7 내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안전성 면에 있어서도 국내의 최대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캄보디아 금융법인이기 때문에 비록 제2금융권이긴 합니다만 리스크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인 내국인은 6%,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14%. 외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통장 개설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여권과 6개월 이상 장기비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기타 거주자 등록증과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되며 은행별로 다소 간의 증빙 서류 요구 제출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 외국환 은행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외환관리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불리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해외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은 후에는 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은 크게 주거 목적과 주거 이외의 목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나 또는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한 건에 한해서 취득을 할 수 있고 금액 제한이 없으며,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한 건 이상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과 거주 의무 요건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송금 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송금 한도는 최대 1년간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연간 누적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인 소액 금액은 자유로운 외환 송금이 가능하고, 5천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 은행을 반드시 지정을 해서 송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1년 동안 누적 송금 액수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취득 방법과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제도, 투자 유망지역, 외국환 관리법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 참고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부동산 세금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캄보디아 여행 또는 이민, 은퇴 생활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 유튜브 댓글 또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지난 유튜브에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